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된 게 지난 9월 9일이니까요. 오늘로서 2주가 되어갑니다. 네. 참 보면 아직도 보면 대한민국은 조국으로 하루를 지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청와대에 있으되 없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있으되 없는 조직이 뭐죠? 법제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던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해산되고 없는 이른바 유령 조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불렀죠. 왜 그걸 비워두냐, 빨리 임명을 해야지.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특별감찰관 제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감찰관이라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수석 비서관 이상입니다. 그리고 친인척,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과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근데 왜 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극구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확인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확인한 거죠. 그 확인을 갖다가 우리 김영광 실장, 민환 기자 김영광 실장이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더니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기절 초풍할 줄 조국이 16년 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충고했지 않습니까? 예언자처럼, 네. 대석학처럼. 네. 그 8간. 8간. 한 비자에 나오는 8간을 갖다가 대통령이 네. 자신의 가족, 네. 측근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네. 대통령의 집권하면서 가졌던 좋은 뜻은 다 사라져 버린다. 동상. 그 점에서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게 동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상.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네. 앞으로 영부인, 자녀, 며느리, 서서방 아니요 여기 사위다. 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네.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 단계별 로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특별감찰은 거부한 이유하고 어떤 차이가 연거? 자, 조국 씨가 네. 이 얘기를 그냥 시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민정수석이 됐으면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셔야 되는데 네. 이걸 방기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에는 보면 이제 공직기강도 있고 민정도 있고 등등등 해서 4개 비서관이 있고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공직기강은 이제 이런 공직자들의 감찰이지만 친인척을 갖다 담당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있는데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하고 윤 총경이 네. 윤 총장 경찰청장이 윤 총장. 친인척 비리 담당이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네. 조국하고 문재인하고는 뭐 형님 동생하는 사이고 누님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네. 감시 감찰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게 사실상 누가 가가지고 정숙 여사님 문다혜 동남아 보낼 때 뭐 이러저러하고 하셨다는데 네. 서서방이 뭐 토의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뭐 대출 받는데 했다는데 얘기를 못해.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이게 축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만들어내죠.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제가 특별감찰관 법을 해드리니까 바로 민정수석실이 그걸 하기 어려운 그 인간적 구조적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려고 만들어놨으면 조국은 그래 이건 떼어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영부인한테 저 서서방하고 다혜한테 모진 소리를 하겠어. 이거를 안 하고서 버틴 거야. 자, 특별감찰관은 그 아까 말씀하셨죠.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사촌인의 친척, 문다혜, 서서방, 문준영,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민정수석 조국 뭐 등등등등을 감찰하는 게 특별감찰관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저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으면 조국 수석이 지금 조국 법무가 겪고 있는 모든 의혹과 이것들이 이미 사전에 다 예방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떤 비행위를 특별히 감찰해야 되느냐. 1번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딱이네. 누구? 정경진 교수. 그렇죠. 지금 드러나는 게 보니까 뭐 저 오촌 조카, 오촌 조카 오촌 조카 누굴 내세워가지고서 며느리 이 씨 등을 통해서 보면 5억을 투자하고 등등등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번.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그렇겠죠. 조국 수석, 사모님께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데
주의시키시고 중단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감찰 1개월 범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겠냐. 뭐라고? 이게 죽으려고. 이석수 지금 이석수 씨예요? 네, 그래서 이석수로 하십니다. 이석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때도 그렇게 혼쭐이 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야, 나 조국이야.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조석. 아이 그래도 이게 대통령께 누를. 당신 사람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나 누군 줄 알아? 조국이야. 예. 문재인 정부의 설계자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관에서 내 얘기만 듣게 돼 있어.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조석 그래도 사모님께서 요즘 비위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데. 당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혼쭐이 나더니 이 당신 단단히 혼쭐이 나야 되겠구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좀. 두 번째 하는 거.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177개 전멸 등. 전멸 등. 조국 오촌 조카. 네. 조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감찰관 이석수였다면. 아, 조수, 그 오촌 조카가 말이에요. 지금 조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벨짓 다 하고 말이에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니 무슨 가로수 등 전멸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조수 저 중단시키십시오.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잠깐만 기다리시오. 네. 띡. 백원은 민정비서관이요? 저 보면 본격적으로 이석수 이 친구 뒤 좀 캐봐. 이 사람은 아주 뭐 증류수 같이 자기가 살아온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실제 보면 우병하고 이석수하고 붙었을 때 그 당시 민정에서 특별감찰관을 또 뒤에서 캤습니다. 자,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네. 부당하게 금품향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행위.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네. 인사 관련된 부정한 청탁하는 짓이 청와대 행정관 그 대상도 아니다마는 그걸 지휘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느 수석실에서 간 거예요? 그거요. 민정 아니에요? 그럼 또 찾아가서 얘기를 했네. 아니 조석, 저 육군참모총장의 그 군 인사권에 대해서 그 행정관 아이가 가가지고 육군참모총장한테 말이야 무슨 뭐 인사 철학도 시켰다. 그리고 애들 좀 간섭 잘하십시오.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죠 이미. 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 우리 다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당연히 보면 육군 참모총장이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심부름은 그렇게 저 나라 인사라는 거는 아니 조수석이 그 8간인가 그 2003년에 그거 쓰셨잖아요. 인사 공기업과 국가의 인사라는 거는 다 공공 재화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 행정관 보내서 육군 참모총장 핍박하시면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그게 내 얘기입니까? 2200년 한비자 얘기지. 이 정신없는 사람이네. 정말 이 양반 한번 뒤 좀 단단히 캐봐야겠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거를 했으면은 자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오촌 조카 부인 이런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게 범죄 수사망에 다 포착이 되면은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에게 네. 관련 기관 검찰 경찰에 자기가 포착한 이런 범죄 비위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수록 자료를 요청할 권한까지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검찰에서 또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도 네.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거를 조국이가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네. 뭡니까? 여보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좋아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감시견이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전에 특별감찰관이 2014년에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는 그거 다 민정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 확실히 했을 것 같아. 조수석, 우리가 다 법조인이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인데 네. 특별감찰관 비워놨다고 황태준 TV에서 둘이 매일 지저대는데 네. 그 좀 임명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조수석 어떻게? 대통령님. 네. 특별감찰관 전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구만. 그걸 갖다가 우리 저 대통령께서는 그럼 박근혜가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자들 그대로 승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다해 아니 대통령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내 뒤에 있는 라운드 테이블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 당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알겠습니다. 다해도 물건놀이 그러겠지. 준영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혜나 준영이 이 문제는 형님
내 손에 정리하는 거지. 그 괜히 특별감찰관 둬서 왜 그러면 영부인 갖다가 심기 불편하게 하고 다혜 괴롭히고 준영이 괴롭힙니까? 그래 저 동남아까지 가고 그러겠지 특별감찰관 그놈들이. 특히 중요한 거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알겠어. 역시 민정수석은 하나 더 잘 뽑아놨네. 이 지금 그 문재인 세력들이 지금 이 자꾸 뭐 노무현의 트라우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노무현의 트라우마 때문에 조국을 뿌리치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간다. 권력 내놓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무현의 비극을 분석도 엉터리로 하고 대책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해졌던 거. 그 전에 대통령들도 뭐 감옥 가고 한 일 있으면 자살하는 거는 원인은 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그 불행한 일이 있고 나서 한겨레 신문하고 2페이지인가를 네? 인터뷰에 나.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자 박연차, 강금원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뜻을 가진 기업인이고 자기네의 스폰서고 동지고 하지만은 그게 끈끈하게 이어지면서 돈이 오고 가고 해서 그 측근들 다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안희정이 그렇죠. 누구야 또 뭐 좌희정 무슨 뭐 맞아, 줄줄이 다 갔어요. 다 줄줄이 다 갔고 네. 이거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노무현의 트라우마는 조국 법대 교수가 2003년에 8간에서 지적했듯이 네. 가족 측근에 대한 비리와 부패를 미연에 차단하지 못한 그게 가장 컸던 건데 이 사람들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조국이가 지가 그걸 제일 잘하면서 그거를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퉁쳐버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돼서 재창출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아까 그 전형적인 남의 핑계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됐다고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재임 중에 부인인 권양숙 씨가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은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드러났고 그것이 그 돈이 그나마 다른 데 쓰인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들 미국에 집 사준 데 쓰였음에 있어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검찰이 그러면 조국 씨,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이 그와 같은 분명히 혐의가 있고 그 보면 드러난 게 있는데 그걸 갖다 그러면 아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모른 척하자?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겠습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정치 보복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보면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못 이겨. 아니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지 말고 옥에서 그 죄값을 치렀어야 돼요. 근데 그 안 치르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네. 백원우처럼 MB 대통령을 향해서 네가 죽였다고 소리칠 수도 있고 검찰 이 새끼들 니들이 우병우도 하고 누구야 니들이 죽였다라고 막 흥분하고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 잘못된 화는 낼 수 있고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과 문재인은 특별감찰관 제도 임명하고 아내에게도 경고하고 딸에게도 경고하고 친인척들한테 마누라한테 조국도 지 마누라한테 여보 특별감찰관이 당신 이렇게 이상한 짓 시작한 걸 벌써 알았는데 빨리 접어라. 오촌 조카야 너 조 무식이냐 너 와가지고 임마 조범동이 하지 마라 임마 저기 임마 특별감찰관 법의 2호가 이놈아 저거야 공기업가 수의가 이거 알선해주고 이런 건데 너 임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는 얘기냐 이런 체제 내에 경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경보 딱 끊어버리고 더군다나 이해찬 씨가 얘기하는 것도 정말 노무현 비극의 트라우마를 잘못 악용하고 있는. 자, 우리가 50년 집권해야 되겠다. 앞으로 50년 집권해가지고 두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 의석 3분의 의석을 가지고서 국정감사도 못하게 하고 특검도 못하게 하고 특별감찰관제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은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얘기를 내놓으니까 문재인의 비극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비극은 시작됐고.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보면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에 보복하는 겁니다. 정치 보복하는 겁니다. 아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2년 가는 거예요.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에 대해서도 노무현 죽음을 갖다가 괜히 빗대어 갖고 그걸 빌미 삼아서 검찰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려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혀 작동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로 개혁하고 싶고 그와 같은 비리의 근원을 없애려면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부터 빨리 우리가 임명하라고 황태순 TV에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감찰관제도 상설특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70년에 이뤄낸 성취고 우리의 축적인 거예요. 그걸 작동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가동이 됐으면은 청와대하고 조국하고 검찰하고 지금 저기 납불 키며 싸울 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특별감찰하고 특검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못 건드리게 하자. 야 우리는 이번에 물 돌았을 때 확실히 다 땡기고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때까지도 이거 들출 수 없도록 하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물 안 빠지게 댐으로 막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돼요? 썩죠. 썼고 고인물은 썩죠. 그래서 우리 정치학도인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영국의 액튼 경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부패하게 만든 게 조국과 문재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국이 특별감찰관 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한 이유가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